네, 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원래 저희가 입시 설명회를 하면은 전국자사나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사실 그쪽 얘기는 안 하고요. 고교 학점제에 따른 변화,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따른 변화는 예전에 그 설명회 때도 보통 많이 했었고, 하지만 이제 최근엔 또 그렇게 많이 안 했었는데,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시 변화, 그래서 28학년도에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동네에서 내신 어느 정도에서 이제 그 대학을 어떻게 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5등급제 변화인데요. 이 5등급제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현행은 현재 고2까지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밑에 이제 전문 교과는 특목고 심화 과목이라 이제 빼고요.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은 보통 1학년 때 듣고 일반 선택 과목은 보통 2학년 때, 진로 선택 보통 3학년 때, 물론 약간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듣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보통은 이제 절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유의사항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학에서 기하, 그리고 투 과목죠. 과학에서 투 과목들 있죠. 이게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대평가면은 이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5% 이상에서, 뭐, 그 과목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 20% 정도까지는 보통 A를 받아요. 예, A를 보통 그 정도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되고, 이제 좀 더 쉬운 과목들, 쉬운 과목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은 뭐 한 40%도 넘게 A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투 과목의 선택인데, 투 과목이 최소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20%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등급으로 쳤을 때는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도 사실은 이제 A를 받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요것들이 과목들이 다 상대평가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뭐 2학년 때까지 상대평가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목 명칭도 좀씩 바뀌긴 했어요. 근데 요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부 이제 더 생겨서 들어왔어요. 전문 교과라고 돼 있는 데서 일부가 지금 특목고에서 개설된 일부 수업들이 이쪽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예요. 이게 되기는 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선택 과목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전부 다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었던 것들도 다 이제 5등급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5등급제에서 지금 등급이 밀려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물론 구간이 넓어지기는 하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저게 절대평가일 때는 예를 들어서 자사특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디까지 준비를 했었냐면 절대평가 전을 보면요. 저 전에는 자사특목 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전국자사를 가고 이런 친구들이 보통 투 과목을 과학 과목 투 과목을 다 끝내고 들어갔어요. 이게 최상위권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친구들이요.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는 투 과목이 싸라락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 심화까지 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 고1이잖아요. 중3인데 사실 중3에서 뭐 빨리빨리 빼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기에서 이제 편차가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등급이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저것을 좀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지금 이해하세요? 예전에는 투 과목 별로 준비를 안 했었는데 과학도 선행을 확실하게 해놓고 가라. 지금 이겁니다. 왜 그게 이제 중요해지냐면은 조금 이따가 이제 등급을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이게 현행이에요. 1등급이 누적 4%, 2등급이 누적 11%, 3등급이 누적 23%, 4등급이 누적 40%. 사실 이제 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저 밑으로는 이제 학종 같은 것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등급이 이제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 2등급이 34%가 돼요.
그러니까 요것은 많이 들으셨죠? 1등급이 몇 프로고 2등급이 34%까지라는 거. 3등급은 66%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3등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학종을 쓰기가 쉽지는 않게 됩니다. 아, 물론 쓸 학교들은 있어요. 당연히 어머님들 성이 안 차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 1등급이 10%라고 하는 얘기는 현행 9등급에서 2등급의 11%에서 하위 1% 빼고서는 이제 전부 1등급으로 다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등급을 만든 친구들도 끝에 있는 2등급이 아니면은 이제 바뀌면은 다 1로 찍혀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등급, 4등급에서는 얘네들이 하위 6%, 밑에 있는 6% 빼고서는 전부 2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이게 구간이 넓어진 요게 있어요, 요게.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단순 계산하면은 2등급까지 본다면은 저기는 숫자가 어떻게 찍혀야 평균이 이렇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1, 2, 1, 2, 1, 2, 1, 2, 1, 2, 1, 2 반복해서 나오면 평균 1.5등급이잖아요. 현재. 근데 그 애들이 1, 2, 1, 2, 1, 2 9등급에서 1, 2, 1, 2, 1, 2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5등급제에서는 1, 1, 1, 1, 1, 2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는 전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2등급제는 2등급 때 애들은 2점 예를 들어서 5등급이다 그러면은 2, 3, 2, 3, 2, 3, 2,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들이 5등급제로 바꾸면은 1, 2, 1, 2, 1, 2, 1, 2. 그럼 1점대 중반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3등급, 현재 3등급 때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3333, 3.5, 3.5 이렇게 되면은 3333, 4444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친구들은 이제 2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이게 대충 어떻게 바뀌는가? 요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넣어놓질 않았는데 어머님들 자료집에 그래서 뭘 넣어놨냐면은 사실 밑에 학교들도 더 이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들은 사실 스카이일 거라서. 네, 스카이 아니면 의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하고 서성 한양대까지 넣었나 성대까지 넣었나 제가 넣어놨어요. 그 25학년도. 근데 서울대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직 내놓지를 않아갖고 대학 어디가라고 하는데 가면은 이제 6월 중순 후반? 6월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다 올라와요, 대학들이. 그래서 거기서 한번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입결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입결을 보시면은, 입결을 보시는데, 70% 컷을 보시지 말고, 이 동네의 일반고나 이제 이 동네 이제 자사고 있잖아요. 지역 자사고, 휘문고, 중동고, 뭐 이런 데를 가신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를 선택할 거라고 한다면은 50에서 70% 사이 정도에서 보시면 돼요. 그 등급 합격자 컷은요. 대충 그런 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입결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 입결을 보시면은 지금 5등급제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등급대에서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동네에서는 사실 교과 전형을 잘 안 쓰는데 성균관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1.4 정도 돼야지 들어가요. 1.4. 대단히 높죠. 그죠? 5과목으로 평균 놓으면은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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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2등급. 5과목으로 내면은 대충 평균 내면 이제 그 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1, 1, 1, 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2.2등급 나온다. 그러면은 평균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2, 2, 2, 2, 3. 그러면은 평균 5과목 했을 때 2.2등급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1, 1, 1, 2로 바뀌니까 1.2등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등급대에서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요거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바뀌냐. 제가 예전에 보여드릴 때는 이 표를 이게 지금 생기부예요. 어머님들은 아마 생기부를 거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고3 학생의 생기부를 일부 숫자는 살짝 바꿔놨어요. 인원도 좀 바꿔놓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개인정보라서. 개인정보라서. 근데 어쨌든 이게 예전에는 제가 전국자사 걸로 해서 보여드려서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일단은 이번에는 이 동네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걸 좀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게 등급 계산은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 석차 등급이 있잖아요. 아까 9등급제에서 이 친구가 3등급에 들었다는 얘기는 3이라고 찍혔다는 얘기는 23%, 누적 23% 안에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72명 중에 20%, 23%면은
계산이 안 되죠. 69에다가 7이 14. 한 84등, 85등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3이라고 찍혀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2등급은 11%니까 37, 37, 40등 안에 들어있으면은 2 이렇게 찍히는 거고. 이 숫자들을 그냥 단순 평균을 보통 내지는 않고, 보통 이제 등급을 낼 때는 3 곱하기 학점 4. 여기 지금은 이제 고교학점제라서 4학점이에요. 예전에는 단위수였는데, 3 곱하기 4, 2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4 다 더해갖고 총 단위수인 50단위로 나눠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등급, 2.3등급 이런 게 나와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8등급이 나온 거죠. 1.88이요. 요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것을 한번 바꿔보면 이제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 사실 이것만 딱 보고서 하더라도 거의 1등급대로 들어올 텐데, 당연히. 3은 뭘로 바뀌겠어요? 대충 하면은 2로 바뀌죠, 2. 그리고 2등급은 1, 1, 1, 1, 2, 1, 1, 1, 1, 2, 1, 1, 1, 1, 2. 완전 1점대 극초반으로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요. 1.22등급 나와요. 이건 이제 다시 계산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나오는데, 자, 이제 일단은 대충 감을 잡아보시면 2등급대에서 어디를 갔을까요? 1.88이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이 동네입니다. 학군지. 그러니까 그 감을 대충 잡고 계셔야 이제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요, 그냥 등급으로 보면 딱 이래요. 제일 애매한 등급이 뭐냐면은 1.5예요. 1.5x 등급. 왜냐면은 그거보다 확실하게 그 등급대보다 살짝 앞에 있는 친구들이 의대를 합격해 들어가요. 의대 최종 합격은 이제 봐야 돼요. 면접이 있기 때문에 1단계를 합격해서 갑니다. 의대가 이제 이제 그런 정도에서는 어디를 붙어서 가냐면은 예를 들면은 한림대 의대, 연세대 미래, 아니면 가천대 이런 데를 1단계로 통과해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고, 물론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밑에 보통 그 정도 써갖고 이제 면접으로 붙어서 가거나 면접에서 실수하면 떨어지거나 보통 그래요. 그럼 1.5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의대가 되게 힘들어져요. 의대는 힘들어지고, 대신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치, 한, 약수 이런 데를 쓰게 될 때는 보통 다 붙죠. 근데 이제 쓸지 말지는 아이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거 제외하고 이제 의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 요런 등급에서는 당연히 서울대는 그냥 붙습니다. 서울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붙으면은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 넣어드린 자료에 25학년도 자료란 말이에요. 24학년, 서울대는 제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4학년도로 넣었고요. 25학년도는 성적이 살짝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24학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왜 그런지 아시죠? 의대가 증원이 돼갖고 그 증원으로 한 1,500명 이상이 이제 의대 상위권에서 쭉 빠져나갔어요. 1,500명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대가 하나 통째로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한 3,200명에서 3 지금 늘었죠. 3,500, 600명 정도까지로 다시 좀 늘었는데, 어쨌든 이과 친구들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하나 통째로 빠졌다. 약대가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그 약대가 통으로 빠진 정도가 작년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되게 웃기는 경향은 뭐냐면, 어머님들은 이제 24, 23학년도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내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지금 내신 준비에 엄청나게 열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한 4주 준비했던 것을 지금 5주, 6주씩 공부해갖고 내신을 관리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25학년도 때는 좀 왜곡이 있었다. 그래서 요 5등급제가 되면 일단 어떻게 변환이 될 건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감으로 한번 갖고 계셔라 라고 해서 일단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수시에서 아이들의 변별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게 돼요. 그죠? 아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균관대가 1.4 정도, 한양대도 1.4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데가 가려면 한 1.8 정도예요.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의대 교과 전형은 엄청 높아요. 지방대 의대를 가려고 하더라도 거기는 보통 낮은 대학이 1.2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낮은 대가. 교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등급들은 다 뭘로 바뀌겠어요? 다 1.0이 될 겁니다. 1.0.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과 전형에서는 보통 교과만 봐요. 교과 성적만 봐요. 교과 성적만. 비교과를 거의 잘 안 봅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혹시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그렇게 많은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성적표가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원점수 평균. 이렇게만 해놨는데, 원래는 여기 표준 편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세대는 교과 전형 같은 데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점수를 표준화시키, Z 점수를 50%를 반영해요.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기재가 안 되죠. 표준 편차가 기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그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해진 게 뭐가 있냐면은 원점수 자체를 지금 이제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등급만으로는 보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따가 이제 정시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변화가 있기는 한데,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성평가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을 하고 있죠.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고요.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데는 지금 20%씩 정성평가를 교과 전형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그 정성평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지방대 의대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지금 발표된 게 없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아마 교과 컷은 1.0이 되거나,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냐면은 과목에서 과학 2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돼요. 과학 2에서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원과목 같은 경우 화생지 선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택해서 들어온다라고 치는데, 문제는 2 과목에서 애들이 쑥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학교 같은 데에서 그 인문계 비중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여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에서 예를 들어서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2 같은 경우에 보통 의대를 쓰려면 물화생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물2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 선택을 해요. 10% 몇 명입니까? 5명이죠. 그죠?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5등 못하고 6등, 7등 이렇게 되면 2가 찍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꽤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그 상대평가가 됐을 때 2 과목이 사실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서 그것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중3이 사실상의 거의 마지막 기회다. 그 준비를 하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 과목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변화가 요게 있고, 또 하나는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면접이 강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요. 정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시도 사실은 대학들이 어떻게 지금 할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학이 발표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대만 선도적으로 정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고, 다른 학교 몇몇 학교들이 지금 이제 약간씩 바뀌는 게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시 과목은 딱 보면은 과목명이 바뀌었어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현재는 택일인데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제 다 봐요. 그래서 이 28학년도 수능에선 선택 과목이 없다. 선택 과목이 없고 여기서는 다 공통으로만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어는 사실상 변화가 없어요. 지금이나. 그리고 수학은 일단 영어를 보면 영어 1, 2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영어도 이제 변화가 없죠. 여기도 이제 여기는 그대로 절대평가고요. 근데 수학은 이게 인문계 수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수 1, 2는 공통으로 보지만 이걸 선택해서 시험을 봐요. 그런데 28학년도에는 이 대수가 요게 지금 수 1이고요. 미적분 1이 수 2예요. 요게 문과 미적이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인데 현재 인문계 애들이, 문과 애들이 보통 확통을 선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 1, 수 2, 확통 이렇게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시험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인문계 수학으로 다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문계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좀 더 쉬워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여기 예전에 이창희 이사님 설명하실 때도 제가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오답률 가지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 인문계 쪽에서 저 수 원투 쪽에서도 어렵게 내면 얼마든지 어렵게 내갖고 이 변별은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맞기는 할 겁니다. 맞기는 한데 어쨌든 공부의 부담은 그래도 일단 과목이 줄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좀 나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하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했었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이과가 없어요. 그래갖고 현재 대학들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나 과학을 두 개를 동시에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과 친구들은 과학을 두 개를 선택하고 문과 친구들은 사회를 두 개 선택하고 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섞어서 선택을 해도 되게끔 하는 대학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 대학은 논술이 인문계는 언어형, 그 자연계는 수리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인문계가 수리형을 볼 수 있고 자연계가 언어형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인원을 따로 할당을 해놓을 정도로 문이과를 좀 파괴해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그렇고요. 논술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마 지금은 논술 생각 안 하시겠지만 건국대는 문이과가 다 언어하고 수리를 같이 보게끔 28학년도, 27학년도부터인가 바꾸기로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이과 파괴로 가고 있어요. 그 경계를 다 허무는 걸로.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인데 이게 지금 1학년 과목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2학년 때 배우는 과학에서 이 원 과목들이 사실상 다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과목명으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통합과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1학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제는 여기도 좀 더 어렵게 내려면 낼 수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려운 수능의 기조를 이제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수능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과 뭐 기계공학과나 뭐 이런 공대를 가려는 친구들이 수능에서 물리학이 빠졌어요. 그죠? 물원 공부 안 하고 수능을 보죠. 화원도 안 하죠. 그죠? 얘가 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생명과학 원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일 난 거죠. 미적분 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적분 2죠. 바뀐 교과 과정으로 미적 2도 안 듣고 들어오고 기하도 안 듣고 들어오고 물론 안 들을 수도 있고 교과로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으로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의 학업 능력을 검증하기가 지금 이걸로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요것을 보는 방법이 이제 내신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비교과를 같이 반영을 하거나. 이제 비교과라고 했지만은 여기 내신은 이제 성적이고 성적과 관련된 우리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있는 생기부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이 수능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설명회 때 계속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하나는 또 하나는 정시에서도 정시는 사실 지금 현재 수능 성적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면접을 시행하는 전형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내피셜이에요. 네. 그리고 그 면접 시행에서 의대 인적성 면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또는 점수를 반영하는 방.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정시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PF예요. 패스 or fail.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떨구거나 일종의 자격 요건만 딱 보는 거고, 이상한 답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면접에서는 문제 없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서울대가 그렇고요. 고려대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어디야? 성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 올해 25학년도부터 이제 바뀐 대학 같은 데가 예를 들면은 뭐 아주대에서 5%인가 5% 반영하고요. 원래부터 반영하고 있었던 대학이 연세대학.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5%. 예, 그래서 학생부 반영이 이제 면접이에요. 죄송합니다. 면접 반영이 5%씩 이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의대 경쟁이 치열했었던 때에는 그 면접의 5%가 상당히 크게 작동을 하죠. 뒤집어졌어요. 네, 몇몇 학교들이 뒤집어졌어요. 한림대 의대도 원래는 PF였나 면접이
정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반영이 점수에 갖고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대학들이 학생들을 검증하는 다른 방법을 다른 장치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시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28학년도 대입 개편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서울대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서는 학생부를 40% 반영하겠다고 그랬어요. 현재도 서울대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에서 40%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20%를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28학년도에는 전부 40% 반영으로 가겠다. 이렇게 됐고 이 평가 등급 자체도 세분화해 갖고 훨씬 더 그 실질적인 반영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고요. 연세대는 올해 26학년도부터 교과가 5%가 이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시는 점수나 이런 것도 제가 그 정시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면은 저 5%가 되면은 아마 그 문제 하나 정도의 이제 차이가 생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작은 건 아니죠. 점수로 봤을 때 내가 문제 하나 더 맞는 게 사실 최상위권에서는 엄청 힘든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24학년도부터 고려되는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신설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과 20%를 반영해요. 이제 비중은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전형이 한 990 몇 명, 제가 인원 정확하게 보는데 한 990명 가까이 뽑고 요 전형이 한 450명, 450에서 500명 사이를 뽑아요. 그러니까 2대1의 비율이기는 하지만은 요렇게 해서 지금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가 26학년도 이것도 올해죠.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평가를 이제 10%씩 넣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정시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시에서. 그리고 이제 건국대는 28학년도에 학생부 정성평가를 20%를 넣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정시에서 얘네들이 그 이제 조금씩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했지만 아마 요게 그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정시는 요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리고 여기다 안 적어놨지만 이제 출결도 들어가요. 출결. 어떤 학교는. 네, 그러니까 출결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실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사실은 정시에 성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동네에서 정시에 성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학원 열심히 다니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정시로 잘 보내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학원 잘 다니게 해주는 학교가 정시를 잘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학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약간 그게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데 비슷한 학교들이 있죠. 여기 이제 뭐 휘문고라든지 그죠? 저쪽에 세화고, 강서고, 분당이 낙생고. 여기 다 정시형 학교입니다. 정시형 학교. 정시로 실적을 엄청 내는 학교들. 근데 이 학교들 특징은 뭐냐면은 일찍 끝내고 학교에서 터치 안 해서 학원을 열심히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꽉 붙잡고서 자율학습으로 정시 공부를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능 공부만 주구장창 시킨다거나 뭐 이런 방법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데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이제 수능에 몰빵해갖고 공부를 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퇴생도 생기고 검정고시도 보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뭐 일단 학교 이제 상당히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학생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학교를 일단 학교 생활을 좀 충실히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잘 하는 애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놓고 와라. 그러니까 너네들 내신 다 버리고서 정시만 해갖고 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사실은 여기에서는 뭐 한양대, 건국대 이런 데는 아마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목표 서울대 보고 하시면 돼요. 서울대를. 네, 학생부 40%가 이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게 내용도 훨씬 더 지금 상세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를 A, B, C 해갖고 3단계 이제 등급으로 A 뭐 이렇게 해갖고 평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신 한 5등급 정도 맞았던 애들도 별 상관이 없었어요.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버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하고 오는 친구들 문제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요즘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학복 조치 있으면 안 돼요. 학복 1호면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그 학폭 조치로 1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감점이 되고요. 2호부터는 이제 아예 빵점 처리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다 반영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서 싸우지 말고. 예. 자, 이게 서울대가 28학년도부터 계속 28학년도부터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입 정책 포럼에서 계속 밝혔는데 정시만 갖고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은 서울대는 1단계에서 저 수능을 등급 점수를 넣겠다고 그랬어요. 1단계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등급 1등과 1등급 꼴찌는 같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등급 1등과 1등급 꼴찌도 점수 차이가 크죠. 이제 변환 표준 점수 이용해서 하면은 쭈루룩 해갖고 0점 몇 점 막 이렇게 해서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막 이러는 거 커트라인에서. 근데 지금은 1단계에서는 이제 28학년도부터는 등급 점수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이제 웬만하면은 뭐 다 동점 받고서 통과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2단계. 근데 2단계에서는 1단계 수능을 환산을 하는데 여기다는 안 적어놨지만 이제 100분위로 들어가요. 100분위. 그래서 이제 퍼센트. 그러니까 아까는 등급이었기 때문에 4%가 지금 1등급, 그러니까 수능은 5등급제 아니에요? 수능 정시는 9등급제입니다. 여전히. 그걸 이제 5등급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9등급제. 근데 1등급은 4%, 2등급은 이제 1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4% 차이인데 이제 1단계 수능 환산에서 100분위로 넣게 되면 1%, 1% 단위로 이제 쪼개지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점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수능을 이제 60% 집어넣고 교과 역량평가라고 해서 학생부 반영을 40%를 넣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의 점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능 점수를 어느 정도는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면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꾸는데 이게 뭐 이 내용을 다 이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걸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은 정시에 수시화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역량평가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시만큼은 자세하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문구들을 가만 뜯어보면은 생기부에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기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재하는 게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있는데 기재로 보면은 3개. 뭔가 쭉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아까 성적표 보셨잖아요. 1등급, 2등급 나온 점수 나오고 한 거. 그 표 다음에 교과 세특이라고 그래갖고 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쭉 과목별로 적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가 이제 평가의 주요 이제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창체 관련해서는 이야기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 세특만 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네가 어떤 것을 탐구 역량을 발휘하면서 공부를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하고 현재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달라진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생기부를 1년 단위로 기재를 해요. 1년 단위로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바빠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12월 말부터 1월 초가 좀 바빠져요. 방학하기 직전에. 왜 그러냐면 그때 애들이 생기부에다가 내용 적을 것을 이거 이렇게 적느냐 어떠냐를 이제 학원 선생님들한테 많이 지도를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생기부에 반영해주고 뭐 이렇게 해요. 모든 학교 그러는 건 아닌데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학기 단위로 바뀌어요.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래서 학기 단위로 바뀌면은 분량이 확 늘어나 버려요. 과목별로 이제 500자씩 넣기 때문에 예, 분량이 확 늘어나고 이제 아이들의 생기부를 얼마나 더 이제 그 밀도 있게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등급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죠. 그죠? 등급으로 보면은 1등급 구간이 10%, 그 다음에는 34%까지이기 때문에 2개 등급씩 합친 것이 지금 5등급제에서 한 등급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 넓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이들 뭘 챙겨라? 혹시 기억나세요? 점수 관련해서 뭘 챙겨라? 등급 관련해서 점수, 원점수 챙겨라. 원점수가 높아야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원점수 볼 겁니다. 표준 편차가 기재가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특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되게 중요해질 수 있어요. 세특과 관련된 내용이 이게 훨씬 더 풍부하게졌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관리한 친구들이 훨씬 더 세특이 당연히 잘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정시에서도 이제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반영이 되니까 내가 나 정시형이야 라고 해갖고서 이거 그 학교 것을 이제 다 버리고 갈 수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애들 더 빡세졌어요. 그죠?
내신, 저는 5등급제도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죠? 5등급제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아이들 혼란만 더 커졌잖아요. 그죠? 생기부도 그렇고.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논술이 제일 좋아요, 논술. 실력 평가하는데 제일 좋아요, 진짜. 왜냐면은, 자기가 알아야 쓰거든요. 그잖아요? 예. 요즘에 이제 면접을 많이 보죠. 자, 입결을 한번 보죠. 아, 저 오늘 대통령 선거였군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제가 이걸 조사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항상. 이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제 보면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를 하면은 이렇게 공립학교는 또 잘 안 해요. 사립학교들은 학부모 총회 때 학교 입시 실적들을 많이 보여줘갖고 그 자료가 가장 정확한데,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 데서 나온 자료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약간 뭐 부정확한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딱 보시면은 이제 어머님들은 이미 사실은 어느 학교가 뭐 제일 잘한다 이런 것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서울대거든요. 서울대인데 그냥 이 수시 정시 총합으로 보면은 휘문고, 중동고, 그리고 단대부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 학교들은 자사와 일반이라고 하는 차이만 있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국 자사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은 자사고라고 하든 광역 자사 또는 일반고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 학교들은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은 여기 단대부고 한번 보세요. 단대부 일반고잖아요. 실적 엄청 좋죠. 그죠? 여기 42명인데 요거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은 수시도 좀 더 잘 나온 거예요. 7명. 네, 저 수시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왜 잘 나온 거냐면은 이쪽 학교들 제가 여기다가는 어머님들 자료집에는 전국 자사고랑 같이 비교해서 넣어놨습니다. 전국 자사고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그네들에 비하면 훨씬 적죠. 근데 이제 되게 얘네가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의대로 쑥쑥 빠져나가서 그래요. 의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적은 인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N수생 포함이고요. N수생 포함이고 보통은 N수생이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근데 수시에서는 N수생이 3분의 1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실 때 수시는 대부분이 재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시에서는 이제 절반에서 최소 3분의 1 정도는 N수생이다. 재수, 이제 삼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는 요 학교들을 볼 때는 일단은 학교 선택에서는 내가 당연히 좋은 학교, 이제 이 걱정이 드시잖아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실적이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느냐, 덜 실적이 안 좋은 학교를 가서 내신을 좀 편하게 딸 것이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좀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내신이 쉽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머님들 아실 겁니다. 중대부고라든지 개포고라든지 이런 데가 이 동네에서는 요게 피해서 가는 학교들이잖아요. 그죠? 단대부고 이제 저기 가면은 내가 일반고에서 저기 되면은 이제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학교 가야지 했을 때 개포, 중대부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 둘 중에는 저는 중대부고를 보통 이제 쓰라고 얘기를 해요. 하려면. 왜냐면은 개포고가 인원이 적어요. 인원이 한 200명 살짝 넘어가고 안팎이라서 일단은 인원이 많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 이게 지금 작년 졸업생 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50명이 넘어가면은 35등이잖아요. 10%가. 이제 저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200명 20등 하면은 이거 20등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왜냐면 실수해서 밀려날 수도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쉬운 학교로 그럼 탈대치를 해갖고서 쉬운 학교 가서 내신을 10% 안에 들면 더 쉽게 받겠지.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학교들은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그래갖고 이 상단에 꽂혀 있는 애들 90점 넘는 애들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하는 애들만 되게 많아요. 그리고 80점대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애들만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 학교에 가서
웬만한 과목들은 1을 찍을 수가 있는데 선택 과목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대를 가려고 그 학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들을 가는 이유는 의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과 전형 쓰려고. 교과 전형 쓰려고 갔는데 내가 선택 과목에서 물화생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50명 선택, 뭐 적어서 한 40명 선택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서 6등, 7등으로 밀려났다? 그러면은 이게 날아가 버리는 수가 생긴다. 네, 그래서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 뭐 의대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사실. 네, 그래서 쉬운 학교가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서 1등 할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1등이 아니라 1등급 들어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선택 과목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게 예전같이 절대평가였으면 그냥 원 과목까지만 딱 해갖고 들어와도 거기서 2가 좀 있어도 의대를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에 그 보통 1.2등급까지 나와야 되고 교과로 면접이 있는 전형이 1.4가 마지노예요. 이게 최하위권 의대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교과 전형으로는 현재 9등급제에서요. 그럼 1.4면은 1.0이죠. 그죠? 환산시키면은 1.0이 될 겁니다. 그 등급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 전형들은 1.0이라고 하고 혹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에서 밀려나는 애들까지 합격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해도 2등급이 하나 있으면은 1.03 나와요. 2등급이 2개 있으면 1.05. 1.2를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1.05가 제가 볼 때는 혹시 좀 여유롭게 봐준다고 해도 교과 전형에서는 의대는 그 이상 저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요즘 애들이 또 내신 또 엄청 더 많이 하고 있어갖고 성적이 작년에 의대 증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뭘 또 하나 보셔야 되냐면은 수시로 서울대를 보낸 학교들 수시로 그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보낸 학교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라. 예, 그 학교들. 그게 뭐냐? 이 학교가 수시를 챙기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중동고 같은 데는 수시 잘 챙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 의대에 쓰고 아니면은 의대를 쓰거나 아니면은 정시로 의대를 가요. 예, 얘네가.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휘문고는 원래 수시로는 별로 안 하고 서울대보다도 의대 타겟으로 한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기 중동고는 수시를 꽤 많이 챙겨주는 학교예요. 저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교에서 생기부 관리도 그렇고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아예 그냥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라 사실 썼으면 서울대를 붙을 수가 있었을 애들이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 특징은 이제 요 입결 한번 보시면 좀 아실 수 있고요. 의대도 여기서 보시면, 근데 저는 여고는 보통, 이게 왜 은광이라고 들어갔지? 그 숙명여고를 보통 추천하는데 작년에 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합격생이죠. 그러니까 작년 입시에서 숙명여고가 좀 밀렸어요. 왜 밀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 이제 면접 같은 데서 밀린 게 아닐까라고 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외고 있잖아요. 외고 입시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대일외고하고 한영외고인데 얘네들이 서울대 합격자 수가 1단계는 보통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 합격자 수가 한 해는 여기가 많았다, 한 해는 저기가 많았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에서는 1단계는 니네들 비슷하게 뽑아줄게. 그런데 2단계는 학생 역량이에요. 학생들이 면접에서 이제 잘 못하고 하면은 툭툭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제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숙명여고는 보통 그 의대도 얘네들도 상당히 많은 합격자 수가 나와요. 예, 근데 올해는 상당히 선방한 학교가 여고에 진선여고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세였는데, 이번에 쑥 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의대 증원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일단 사실 이거보다 이제 어머님들이 더 관심 있어 하실 것은 이거죠. 여기 있는 최상위 학교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최상위 학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휘문, 뭐 중동, 단대부고, 뭐 이런 데죠. 이제 진선, 뭐 이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텐데, 뭐 숙명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있는 이제 최상위 학교들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실제 이건 어머님들 거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예, 오신 분들만 보시라고. 네, 슬라이드에만 넣어놨어요. 네.
아니, 사진 찍으시라고, 이렇게. 농담이고요. 보시면 1학년 1학기가 1, 3, 1, 2, 2, 3, 4. 그래서 평균을 단위수 곱해갖고 계산을 했더니 2.67. 자.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2, 2, 2, 3, 2, 4, 2. 2.46. 성적이 올라갔죠? 0.2 정도 올라갔어요. 이게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윗대가리에 있는 친구들은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자, 2학년 1학기 4, 1, 1, 1, 4, 2, 4, 3. 2.04. 이 1등급 맞은 것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신을 중간고사를 딱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정시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단 공부 계속해라. 그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냥 일단은 네가 뭐 그러면 지금 뭐 미적까지 다 끝내갖고 지금 수능 볼래? 아니지. 그러니까 학교 공부 일단 열심히 하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해. 라고 해줘야 돼요. 걔네들 공부 안 하겠다고 미리 우물에 독약치기식으로 미리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걸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예, 정시 1학년 1학기 때 선택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포기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서 들러리가 될 거냐, 네가 포기해서 들러리가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은 기회가 생겨요. 자, 이 친구 한번 보세요. 확 올라갔는데 2학년 2학기 때는 조금 떨어졌죠. 근데 등급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죠? 계속 상승하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이제 3학년 되면은 애들이 다 포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다행인 게 네 과목이 등급 계산이 됐어요. 아까 절대평가 과목들이 많아지면 진로 탐구나 이런 게 많아지면은 여기에서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적으면은 이때 올라간 등급을 인정을 잘 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네 과목이나 들어갔어요. 1.27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애들이 제가 표준편차 뭔지 아시죠? 평균으로부터 이게 평균 이제 M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애들 분포가 이렇게 정규 이렇게 대충 이른다고 봤을 때 이게 뾰족하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오밀조밀하게 있는 거죠. 근데 넓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고 못하는 애들도 많고 가운데 있는 애들도 많고 이런 거죠. 여기는 이런 학교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교예요. 표준 편차가 크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표준 편차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그 공부 잘하는 학교들 같으면은 한 15점. 표준 편차가 15점에서 20점 사이로 보통 나와요. 15점에서 20점 사이, 일반고에서. 네, 그러면 전국자사 같은 데는 10점 안쪽으로 나와요. 외고 같은 데도 뭐 10점 안쪽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10점, 15점에서 20점 정도 나와요. 그게 1학년, 2학년 때까지, 2학년 1학기 때까지 그렇게 나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부를 애들이 안 하니까. 버리는 애들이 있으니까. 정시로 돌렸어. 그러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점, 24점 나오다가 3학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학교들 보면 30점이 넘어가요.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친구들은 정시로 돌린 건데 이제 버리면 안 돼요. 그죠? 버리면 안 되고 버리는 자가 뭐가 된다? 들러리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전체 평균이 2.28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1단계 합격이에요. 왜? 1단계 합격하면 그 다음에는 면접이거든요. 면접으로 합격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연세대 들어갑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동네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이 동네 바깥으로 벗어나서 2.28이면은 경희대 정도 돼요. 이 급이 달라지는 거, 학교 급이. 그러니까 여기가 내신 치열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감안을 하는 거죠. 네. 이 동네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아는 것 같아요. 왜? 붙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을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부를 보면은 이쪽이 훨씬 더 이제 관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학교들의 일반고지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입시 성과 말고 작년 성과를 놓고 봤을 때 숙명여고 같은 데 있잖아요. 숙명여고가 1단계에서 14명이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그리고 2단계 최종 합격이 8명 나왔거든요. 이것도 되게 높은 비율인데 절반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14명을 붙여줬다. 앞대가리는 의대거든요. 앞에서는 의대 빠지고 나갔고서 14명이 붙은 거예요. 1단계를. 어떻게 14명을 붙여줍니까? 제가 분당 사는데 분당에서는 최종 합격자 수가 서울대가 6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예, 보통 한 2, 3명? 뭐 이런 정도 한 4명, 3명, 4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왜 근데 숙명여고는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곱하기 2해서 1단계 통과자 수를 보면 되거든요. 훨씬 많이 들어가죠. 의대 빼고도 그렇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상해요. 예, 물어보고 싶어요. 너네들 안 본다고 하고 보지. 이렇게.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학교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알려면. 왜냐면은 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가 있냐면 추천 전형이 있어요.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서를 같이 보낸단 말이에요. 얘 추천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려면은 이 학교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걸 그렇게 못 하겠죠. 그죠? 감사해서 혹시 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근데 학종 같은 경우에 뭐가 가능하냐면은 학생들을 같은 학교 애들끼리는 다 추릴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수강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봤을 때 그 똑같은 것이 있겠어요? 그런 학교가? 한 과목도 아니고 다 똑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 학교들을 뭉탱이로는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학교들에서 몇 명 지원했나 보면은 이 학교가 상당히 우수한 학교는 알 수 있죠. 너네 학교는 이만큼이 지원했던 거.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지원하는 애들은 학군지에서 지원하는 애들은 사실은 너 학군지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너무 별로 어렵지 않죠, 사실. 대학들이 뭐 알려면은 뭐 모르겠습니까, 사실. 겉으로는 아니지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옛날에 올림피아드 볼 때는 올림피아드 성적이 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사실 아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학군지에서 그래도 좀 빡센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느냐 이걸 보면은 여기가 아까 이제 의대 마지노 1.5. 당연히 이거보다 앞에서는 가고 요거보다 벗어나서는 붙을까 말까가 이제 애매해지는 그런 등급이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의대를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의대를 써요. 쓰고 보통은 떨어져요. 보통은요. 물론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0 되면은 2.0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의치 한을 써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경희대, 치대 같은 데도 2점대, 2점 극초반도 경희대에서 1단계 통과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5. 이 정도 되면은 이 안쪽에서 서울대 하위권학과가 가능해요. 놀랍죠? 이 정도에서 들어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고대도 붙는 등급입니다. 고대는 밑으로 더 쳐져요. 고려대 붙고 성균관대도 들어가요. 이게 안 좋은 학과를 들어가냐? 아니요.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데 들어갑니다. 성균관대 그런 데를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3점대 초반에서도 가고 그래요. 3점대 초반에서 보통 서강대 이렇게 들어가고 한양대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이건 이제 실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학생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정도 등급대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걸 보시면 돼요. 여기 학군지에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5등급제로 다시 환산. 그러면 여기는 1.0 되겠죠. 2도 1.0이거나 1점대 중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이 222가 아니라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2.5는 2, 3, 2, 3, 2, 3이라고 보면은 얘도 1점대 중후반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5등급제기는 하지만 이제 그 9등급제로 놓고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게 사실 편하죠. 5등급제로 봤을 때는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2 뜨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3, 4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등급제에서 2.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내가 5등급제에서 2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9등급제에서 3, 4거든요. 그죠? 9등급제에서는 3 아니면 4예요. 근데 그 9등급제에서 3, 4면은 이제 얘네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얘가 3인지 4인지를 모르거든요. 너네들을 우리가 3 극초에서는 뽑아줄 수 있는데 3점 극초가 아니라 3.1, 3.2까지는 내가 뽑아줄 수 있는데 3.5 넘어가는 친구들이다. 야,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아직은 모르지만 이 대학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 아까 뭐 하라고요? 그래서 원점수 높아지고, 둘째 생기부의 양이 지금 2배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 관리 요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 탈대치는 사실 뭐 때문에 탈대치냐면 의대 때문에 탈대치거든요. 여전히 의대를 생각하고 있어서 탈대치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교과 전형 근데 메이저 의대 가기는 쉽지 않아요. 탈대치를 했을 때는. 어쨌든 탈대치를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대 의대라도 해갖고 갈 때는 탈대치를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택 과목들 2가 뜨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거 상당히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학생부에서 봤을 때 나중에 서울대도 쉽지 않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제 교과로 보통 쓸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하나가 생겨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서울대 이공계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전자사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근데 이 동네에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시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붙어서 가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1점대 후반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 2점대 초반에서도 하위권학까지만 서울대를 붙어서 가고 연고대는 충분히 붙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실제로 작년에 입시 결과입니다. 근데 일단 좀 보기는 봐야 돼요. 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우리가 보는 성적들은 작년 성적들이 다 좀 일부가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광역자사 전형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성적자는 여기는 성적표를 안 봐요. 그러니까 B가 100개라도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정원의 1.5배수를 선발을 일단 1단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는데 1.5배수를 선발할 때는 1.5배수가 넘어갈 때 저렇게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100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은 그냥 최종 합격이고 당연히 그래서 한 115명이 지원했다 그러면은 면접을 생략하고서 추첨을 해요. 추첨이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100명 정원인데 여기 150% 이하다. 그래서 한 14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은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배수 이내에서 1.2배수에서 1.5배수 이내만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요. 150%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1.5배수를 만들어요. 추첨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100명을 뽑는데 180명 지원했다 그러면 30명을 추첨으로 떨구고 150명이 이제 면접을 봐갖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광역자사 얘기입니다. 광역자사. 여기 휘문, 중동, 이제 뭐 보인고, 세화고, 뭐 배제고 이런데요. 여기가 이렇게 보고요. 한대부고는 추첨으로 그냥 다 뽑아요. 일괄로.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뭐 얘네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휘문고가 0.79대 1 작년에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1.41대 1, 1.73대 1. 근데 저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너무 정시형 학교라서 아까 뭐였냐면 학원 다니기 되게 좋게 만들어 주는데 무슨 얘기가 돌기 시작했냐면은 학교에서 너무 관리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가 돌았대요. 부모님들 사이에서. 근데 반대로 이제 중동고가 폭발했어요. 1.78대 1. 이렇게 되면은 지금 581명 중에 여기 0.28대 1을 추첨으로 떨궈요. 떨구고 1.5배수 된 애들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세화고는 이렇게 1.12대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냥 추첨하는 거죠. 1.2대 1이 안 됐으니까. 여기는 안타깝군요. 요 0.707 때문에 면접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보인고도 마찬가지고요. 배제고도 0.11은 제외를 하고 면접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혹시 그러니까 광역자사하고 그럼 일반고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사실 학교는 되게 비슷해요. 단대부고하고 휘문고하고 어디가 더 좋아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어딜 가도 괜찮아요. 근데 단대부고는 완전히 운에 기대야 되고 휘문이나 중동이나 이런 세화나 이런 데는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일반고는 처음에 1단계에서 20%를 뽑고 그 다음에 40%를 뽑거든요. 2단계, 3단계 이렇게. 근데 20%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게 다 사실상 운에 걸려 있는 거라서 내가 혹시라도 밀려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광역자사를 그래도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게 좀 세요. 그 이유를 많이 대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은.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자소서 문항이 이렇게 있어요. 1200자를 갖고 쓰는데 오늘 뭐 이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는 자소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사 같이 빡세게 쓰진 않고요. 혹시 광역자사를 준비를 하실 때는 이 자소서를 잘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생기부 아까 성적도 다 지워지고 세특도 지워지고 막 지워지는 게 너무 많아요. 생기부 왜 내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주로 자소서 갖고 문제를 내고요. 보통 면접은 짧으면 3분, 이제 보통 한 5분 정도 시행해요. 5분 정도의 면접에서 이제 한 4개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면접 문항수는 2개에서 4개 정도 던지고 면접 내용은 주로 자소서 갖고 내고요. 공통 문항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중동고하고 배제고. 근데 이게 공통 문항이 있으면 더 좋아요. 왜?
내가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있고, 그리고 완전히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학교 이제 한대부고 있고요. 여기 쓸 때, 이런 광역 자사를 쓸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그, 미인정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미인정은 이제 상당히 이제 결격이고, 미인정이 아니어도 지각, 조퇴, 또 뭐 있죠? 결과, 결석, 병결이라고 하더라도, 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 많으면. 뭐 한두 개 있으면 괜찮아요. 한두 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상당히 많으면은, 일단 출결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면접에 가더라도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결 관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설명 제가 3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가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저희 네이버 그 밴드인데요. 이제 DNA 입시랩 밴드인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온갖 자료들을 다 올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올렸던 자료들 말고 예를 들면은 어머님들 입결해서 경희대, 건국대 이런 학교들 자료들도 지금 여기다 막 올려놨거든요. 자료들이 계속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자료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소장님들이 올리는 자료들도 많이 있어서 입시를 빨리빨리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입하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